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작년에 코로나 환자가 요맘때쯤 몇 명이나 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? 300명은 안 넘었던 것 같은데요. 맞는지 모르겠네요. 작년에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가 한 150명 선이었어요. 지금 좀 행복할 때네요. 그러니까요.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막 1000만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상대적인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이제 서로 약간 익숙해진 느낌이에요. 확실히 처음에 위드 코로나, 포스트 코로나 이런 단어 들었을 때 위드 코로나 이거 뭐지? 막 했는데 이제는 이제 올해 들어서니까 그 느낌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배우분들 중에 이렇게 대면을 해서 인터뷰하거나 오디션 봤을 때 훨씬 좀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하는데 비대면 영상 오디션도 꽤 많아져서 그러면 본인이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주는 게 아닌가, 좀 자기한테는 좀 불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화의 기획이 바뀐 영화들도 아마 적잖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영화 안으로 끌어 들어올 것인가가 이제 창작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뭐 영화 관람객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어색해지고 있으니까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이제 드라마 중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그대로 그냥 끌어안고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색적이면서도 또 그게 또 어색하지 않은 느낌. 그리고 이제 코로나 섹션이라고 해서 영화제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저는 한 3회, 올해까지 하면 3회 와 봤는데요. 저는 이제 그 뒤 아마도 이제 변화된 이후에 와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너무 공기가 좋다. 일단 이 무주산골 영화제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예. 네, 감사합니다. 드실까요?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먹겠습니다. 제가 올해 상영하기로 한 한국경제무분 상영작 리스트 보셨죠? 매년 리스트 제가 관객과의 대화 요청드리기도 하고 보시는데 어떠셨어요? 매번 어떻게 그 많은 영화들을 다 좀 챙겨보시면서 선정작을 고르시는지.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는 힘들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면서 고르는데 문제는 이제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정보를 모으는 일이 사실 일이긴 한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어떤 영화가 좋을까 하면 이제 또 많이 봤으니까 이 영화는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이걸 나머지는 이제 출품작들 계속 옛날과 다르게 좀 중요한 영화들도 많이 출품이 돼서 제 목표는 그런 거거든요. 이 리스트가 1년 동안 나온 한국 장편 영화 상업권 밖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어떤 그림 같은 거면 좋겠다. 감독의 신인 감독이냐 아니냐 이것도 구분도 좀 덜 두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건 제 의도이고 이 의도가 실제로 어떻게 리스트에 반영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뭐 무주산골 영화제는 뭐 규모의 미학을 갖고 있는 데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새로운 영화들을 막 발굴한다기보다는
말하자면 좀 중요한 영화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이렇게 저 관객들한테 선보인다?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.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또 의외의 작품들이 이렇게 눈에 띌 때 이 작품은 뭘까 좀 궁금해지는 작품들도 이렇게 있고. 영화제 일들을 좀 하면서 봤던 작품들이 좀 있어서 사실 경영 섹션의 2편을 제외하고는 다 본 상태인데요. 그래서 그 2편, 못 본 2편이 좀 어떤 작품일지 일단 궁금하고, 그 성적표의 김민영 네. 그 작품이 좀 일단 신진 여성 두 감독의 작품 네, 데뷔작이죠. 데뷔작입니다. 예. 네.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단편들 만들었던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일단 좀 궁금하고, 얼핏 듣기로는 시나리오 자체는 크게 도드라지는 것 같진 않지만 형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소문을 좀 들어서 일단 어떤 영화인지 너무 궁금하다. 그리고 하나 또 못 보셨죠? 둥글고 둥글게. 네. 예. 그 영화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야심도 있는 것 같고, 특히 이제 음악이 좀 센 분이거든요. 정재열 음악 감독의 음악이 또 이렇게 되게 1대1로 탁 붙어가지고 뭔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? 이런 걸 보고 나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조금 좋아 보였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셀렉션 하신 영화들 중에 본 영화가 없지만 새로운 이름들도 물론 있지만 오랫동안 자기 작업들을 해오면서 첫 번째 장편 영화를 찍은 감독님들의 영화들은 좀 궁금하긴 해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이유정 감독님하고 이란희 감독님 최선의 삶. 영화인 네,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뭐 최선의 삶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준비하신 영화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영화를 완성하셨고,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서 놓쳤는데,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좀 보고 싶고. 약간 덧붙이면 저는 이제 종착역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, 작업의 과정이 어떤 기존의 어떤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가 있어서 출발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, 소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식인데, 이 방식이 굉장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열려있는 작업 환경이 주는, 창작자들에게 주는 어떤 매력과 어떤 장점과 가능성은 무엇일까, 그게 좀 종착역에서도 잘 좀 드러난 경우여서 최근 1년의 어떤 독립영화들을 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도 이 작품을, 종착역이라는 작품을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번 기회에. 저는 종착역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는 시간이 흐름으로 주로 그 영화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렬해지고 그 되게 중요한 영화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감이 좀 들어요. 아까 말한 그런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저는 대단하다는, 저는 되게 중요한 영화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. 보신 것 중에 다른 것도 한두 개 정도? 그 이동우 감독님의 포트레이트 2020이라는 작품 굉장히 흥미롭고, 사실 이번에 셀렉된 작품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힘이 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그 전에 뭐 노후 대책 없다도 만드신 분인데, 예. 일단 이 작업이 어떻게 출발했을까, 이 우연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가 너무 궁금하고, 이 사람, 이 만든 사람의 방법, 그 접근 태도가 너무 궁금해진다는 점에서는 뭐 종착역은 극영화이지만 또 셀프는 다큐이지만 서로 굉장히 좀 그런 맥락 안에서는 저에게 좀 닮아있는 저의 어떤 궁금증이 좀 반영된 셀렉. 저는 그 복명주공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. 저는 그 정재은 감독의 그 한국의 그 건물, 도시, 관계, 도시 사회에 대해서 다룬 다큐들을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고, 저는 그 복명주공이 그 정재은 감독의 되게 버금가는 발견이겠다.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뭐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우리가 사는 땅과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대해서 되게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장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되게 영화 혹은
그 공간과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뭉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아까 우리가 언급한 그런 영화들도 아마 흥미롭게 보시겠지만 운명주공도 이렇게 틈이 나시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 때 경쟁 부분을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. 경쟁 부분을 가지면 아무래도 감독들이 와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주 같은 약간 휴양지 비슷한 데서 하는 영화제와 어울릴까?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영화제를 처음 할 때 약간 이 영화제 외형이 좀 귀여워도 영화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 분들도 와서 볼 수 있는 영화들도 좀 있고 또 영화를 전혀 모르고 와도 좀 발견할 수 있는, 그래서 이렇게 겉은 되게 말랑말랑한데 막상 먹어보면 좀 다른 맛이 나는 그런 영화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영화들이 이제 이 영화제에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 부분이 필요한가?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,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의 영화제 전체 구조를 보면 신작들이 막 공개가 되면 서독제 말고는 다른 데서 상영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미 공개된 영화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런 영화들이 모여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?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영화평론가상 같은 거거든요. 이제 상금 말고 평론가들의 글로 조금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고민들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주산골 영화제 3회 맞아요. 수상자입니다. 네. 한여름의 판타지야. 네. 영화제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기에 초청을 받는가. 보통 일주일 다 숙소를 제공하진 않거든요. 3박 4일. 맞아. 그거 있다고 들었어. 그래서 폐막작이 내가 그 체크아웃하는 날인지 개막식에서 영화제 중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인지에 대해서 일단 그때부터 가늠을 하기 시작합니다. 내 영화가 유력작이구나. 제가 무지영화제 상영했을 때만 하더라도 영화제 중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었고 폐막식 하기 전날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내일 좀 내려와 주실 수 있냐. 그래서 뭐 어떤 일 때문이냐. 말하자면 메달의 색깔을 얘기하지 않아 주셨는데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때 또 저희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좀 움직이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메달의 색깔 때문에 이게 가성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. 서울에서 무주까지 갔다 오는데 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상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해서 이제 조지훈 프로님한테 제가 어떤 이유로 내려가야 되는지 조금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? 라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. 그럴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감독님들이 여러 분 계실 때 호명되지 않은 감독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감독님이 그 식장을 나가실 때, 왜냐면 무주 같은 데는 작잖아요. 다 있지도 않아. 사람도 별로 없어. 되도록이면 이제 그 전날까지 계시다가 이제 주로 이제 그날까지 숙소를 보통 드리죠. 아니고, 그리고 감독님께 따로 시상식에 오시라고 더 계셔도 따로 요청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. 받으실 분들께는 일단 연락을 드리고 꼭 참석해 주세요. 나머지 분들께는 오시면 오시는 거지만 따로 안 드리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매년 하지만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거는 그날인 것 같아요. 시상식 날. 네. 기존의 이제 개막작이나 개막 공연들이 이제 기존의 한국 뭐 영화나 그런 클래식 영화들을 이제 상영하고 이제 공연과 함께 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저와 김종환 감독님이 함께 만든 영화를 가지고 이제 개막식을 하게 됐고 또 저도 올해 또 다시 와서 또 뭐 이렇게 여러 영화들을 또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돼서 저한테 좀 남다른 해가 될 것 같아요. 코로나 시대를 겪고 이 영화제들이 어떻게 갈지 좀 고민이 진짜 많이 되고, 이런 식의 영화제들이 계속 잘 될 수 있을까? 이런 그러니까 영화제 자체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제가 가져야 될 게 뭘까?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기 같습니다. 올해 되게 작품이 흥미진진해요. 그러니까 올해도 무사히 건강히 잘 마치시고 다음 10년을 또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일단 올해 너무 감사하고 잘 준비해서 영화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맛있는 걸 일단 그쵸? 많이 네. 먹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영화제 때 뵐게요. 준비 잘하십시오. 네, 예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